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네, 오늘도 반짝반짝 돌아가는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천후 레이더. 전천후 레이더. 비가 와도 안 멈추는. 오늘 비가 오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머리숱이 없는데 아주 신경 쓰여고 있어요. 오늘 레이더에 잡힌 것 가운데 개각이 11시로 알려졌는데 3시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어떤 게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이번 개각은 소규모 개각인데도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네요. 제가 뭐 국방부를 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이 방송 나와서 원래 저 이종섭 장관은 가을에 잘릴 사람이다. 예,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자리 깔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최수근 상병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니까 물러나겠다. 이종섭 장관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이상한 저기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이 정부가 야당이 탄핵한다 그러면은 자르는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좀 듣든지 말든지 하지. 저런 식으로 피해가는구나. 이 정부가 말 같은 소리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그래요? 예. 난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이건 꼬리 자르기보다는 알아서 도망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개각 이후가 국방부는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제 두고 봐라. 이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을 거다. 이제 아주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로 바뀐 이유 혹시 아신 게 있냐고요? 아니 밥 먹고 해야지. 김치찌개 맛있어요. 비 오는 날 거기 삼각지 생태탕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 근데 탄핵한다고 그만두게 하는 것은 노림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후임 국방부 장관도 바로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 상태가 되니까 임명도 못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어차피 한 달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탄핵 안 나오는 것과 해임이 서로 속도 경쟁이 붙은 거예요. 희한한 양상이죠. 누가 먼저 자르냐, 야당의 손에 의해 잘리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무정지되냐, 아니면 스스로 자결을 하느냐, 이 속도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런 희한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는 최상병 정국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했습니다. 근데 임종덕 국방부실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두 사람도 교체한다는 얘기가 진작 나왔는데 왜 거기는 이미 인수인계 하고 있어요. 발표했어요. 후임자도 다 발표됐어요. 근데 아직
임명장만 아직 새로 안 준 겁니까? 인수인계 중이래요 지금. 어. 그런데 이건 그건 시간 문제니까 이미 바뀐 거나 진배 없다.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종섭 장관한테 이렇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게 했던 사람들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종섭 장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이렇게 다 바뀌면 진실을 밝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걸 보세요. 이 사건의 몸통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내가 하도 경로했던 기사는 많이 봤지만은 이번에 박대령 진술서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경로한 걸 처음 봤다. 군과 관련해서. 네. 예. 그렇게 경로한 걸 처음 봤다. 그리고 1시간 만에 국방부가 대책회의가 소집돼서 자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로한 이 몸통은 사라지고 그 주변 언저리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지금.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장관. 이제 국방차관도 잘릴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 쳐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정책에 실패했습니까? 대통령의 노기를 받들어서 그거에 그냥 맹종하다가 그제로 잘리게 되는 건데 대통령은 경로했다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서 또 경로했어요. 두 번째 경로가 요 해임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경로해서 자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니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경로한 사실이 알려졌어. 그래서 더 큰 경로야. 그러니까 나가. 이런데 다 나가요. 다 나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건 올해 4월에 외교부 일망타진 된 거, 그 외교부 세력들, 예. 그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의전비서관 예. 다 날라갔잖아요. 그게 시즌 2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통령의 노기를 어떻게 달랠 것이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안보팀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는 외교 라인 몰살, 이번에는 또 안보 라인 쑥대밭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외교 국방이 이제 5개월 사이로 그대로 데자부, 이제 집단 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개각 나오는 거 보고 남성 박종욱 님이 공수처 고발돼 있으면 사표 안 된다는데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지금 공수처 고발이 돼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죠. 예. 그런데 이게 고발 자체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입건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돼서 관계기관에 통보가 돼야 이제 그때 가서는 함부로 인사 조치를 못하게 돼 있죠. 만약에 어디 해외 출장 보내서 해외 파견 나가 보내면 어떡할게요? 뭐 어디 해외 문화원장 이런 거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테나를 저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도 났으니까 도착했나요? 지금 이제 어제 두만강 건너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지사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관 하나가 나와가지고 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데 저때까지 이동했던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북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는 원래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서방의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틀어버린 것이죠. 그때도 원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블라디보스톡에 동방경제 포럼을 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우리 언론에도 다 나갔는데 그걸 이제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데가 있더라고. 거기에 갔더니 이제 뭐 계속 그 기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만나는 우주 발사 기지 그 이름이 뭐더라? 보스토치니. 보스토치니.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해합니다. 않아요, 내가. 예. 이거 아침 방송부터 그렇게 외웠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그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 답변하십니다. 그래. 볼 수 있으니까.
하여간 내가 이래서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가 우주 발사 기지 면적이 네. 나로호 우주 발사 기지의 면적의 100배. 100배? 네. 와. 551제곱킬로미터. 네. 거기에다가 활주로 길이가 5.1km, 폭이 103m.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활주로가 있는 우주 기지 아주 뭐 뻑적지근해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 있던 데를 우주 발사 기지로 이번에 개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용 북한에서 러시아 이렇게 갈 때 열차 궤도가 똑같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폭과 궤도를 예. 그거를 조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달랐어요. 원래는 좀 다르다고 그런데 들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궤도가 갈 때마다 폭이 조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연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갔겠죠. 보여졌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정상회담을 1차로 하고 인근에 수호위 전투기 생산 공장으로 옮겨서 또 시찰을 하는 건데 그 거리가 또 1,300km 이동이거든요. 예. 거기가 지명이 뭐더라? 나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아침에 다 외웠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 그 전투기 수호위 생산 공장을 가는데 이것도 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맥락이 있는데 1985년에서 6년 사이에 그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죠. 미그 20기라는 4세대 전투기 30대를 예. 그때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이게 그때 그 미그 29가 지금 북한 공군의 주력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호위기를 시찰한다 이런 얘기는 북한이 앞으로 항공 분야에서 뭔가 상당한 그 지원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아마 40년에 찾아온 충격일 수가 있어요. 주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아마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일부에서는 로켓 기술을 전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거는 어떤 그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ICBM에 쓰일 수 있는 용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러시아가 핵 보유국이자 NPT의 주축국인데 예. 이건 정말 큰 도박이거든요. 그리고 핵 확산을 러시아가 과연 바라겠느냐.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로켓의 탑재체 쪽으로 아마 제안을 하지 않을까. 페이로드라고 탑재체라면? 합니다. 청찰위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5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1단 로켓이 2단 로켓하고 분리 안 돼서 실패한 게 5월. 그다음에 2단이 분리가 성공적으로 됐는데 3단부터 궤도에 올리지 못해서 실패한 게 8월. 예. 그러면 이제 진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근사한 정찰위성만 탑재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가능해 아마 보이고. 그 2단 분리까지 했는데 궤도에 올라가는 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도 북한은 나름 뿌듯한가 봐요. 대체로 실패하면 좀 쉬쉬하는데 이번에는 뭐 탁 실패했다고 밝힌 거 보면 이 정도도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내가 주로 이제 어디 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내가 그 이유를 많이 설명하는데 예. 북한의 지금 과학기술 정책은 도전적, 혁신적 실패 감수형 혁신 전략이다. 무슨 얘기냐? 김일성, 김정일 때는 개발에 실패한 과학자를 숙청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업어준다. 다음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를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패를 자꾸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도약했다. 속도가 3배 빨라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봐라. 성공률이 99.5%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쉬운 연구만 했다는 얘기다. 성공할 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박정희 때 창설하고 실패한 연구가 2건이 있는데 4건인가 2건인가 그래요.
그 사람들 저기 그 감사원 조사받고 경위서 썼다. 심지어 어떤 연구원은 돈 물어내라고까지 했다. 그 중에서 일부 저기 시험 장비 낭비했다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개발이 되냐. 그렇죠. 이건 적어도 개발 방식에서는 저 북한의 지도자가 직접 과학자를 뭐 업어주는 사진이 나오고 예.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또 도전해. 이거 무서운 거다 이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실패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운 놈들이다. 그게 더 무섭다. 아주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 뭐 이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를 대주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기술 이런 거를 이제 받을 인프라.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니고 다만 무기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한국, 일본, 미국은 이렇게 막 만나면서 너네는 만나지 마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왜 그렇게 만나는 거를 걱정을 하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도 거의 미국은 비상사태거든요. 지금 완전 비상사태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해리스 부통령 다 나서서 매일 논평하잖아 이거. 그래서 북한에 경고하고 지금 이게 자 우선 크게 보면은 말입니다.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로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30년간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시작점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구권의 그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소련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국제 시세보다 싼 값으로 북한에 제공되던 석유가 끊어졌어요. 그다음에 외부 지원이 다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그러니까 이때 고난의 행군 시작점에 94년 7월 7일 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다고. 예. 그리고 그해 수해가 나가고서 막 굶어 죽고 길에 실제로 쓰러진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그때 최고의 민심 위반이 되고 30만이 탈북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거의 거덜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년간 뭐 지금 생존해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경제는 지금도 붕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에너지와 그 저기 식량에 대한 어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는 3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의미예요. 그건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외교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 외교는 이렇게 하면 중국이 질투를 해요. 이게 삼각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붙으면 중국이 질투하면 거기서도 뜯어먹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서운하게 하면 중국 가서 또 붙어 먹고 이 삼각관계로 먹고 산 나라가 북한인데 지금 그게 부활했다. 그게 부활한 것이 1차고 두 번째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로 20년간 유지되어 왔던 국제제재 체제가 오늘부로 무너진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는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이게 20년 만에 바뀐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중첩해서 보고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중반에 북한의 미그 29 4.5세대 전투기를 소련이 자국 군대보다 북한에 우선 제공했다. 신품으로 막 개발된 거를. 그게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다 바꿨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고자 하는 기술은 핵 기술은 러시아가 안 준다. 예. 핵 추진 잠수함 그 기술도 안 준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를 뽑아 먹으려면 러시아는 생산 공장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북한의 그 각종 전차,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포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래식 분야에서 기술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80년대 중반 이후로 처음이다. 이게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쟁여놓고 그거를 뒷배로 해서 재래식 무기로 강압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근원적으로 바꾼다, 이게. 그게 우리한테 떨어진 세 가지 북한에 대한 의미인데 봐봐라. 이 어느 한 가지가 지난 30년 북한이 겪은 고난과 서름
그 어떤 시련의 길에 있어가지고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있는데 물론 이거 한꺼번에 러시아가 줄 리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더 많이 빼먹으려고 살금살금 하겠지만 자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준다.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바그너 용병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예.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바그너 용병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가 포탄 제대로 보급도 예. 안 해주고 소총도 제대로 예. 보급 안 해주고 저 참호 안에서 내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게 프리고진의 동영상이에요. 그 잘 싸우던 용병도 포탄 부족으로 쿠데타까지 일으켰어. 그러면은 지금 저기 백만 발에 거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포탄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러시아의 생명줄이다. 그리고 미사일도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가는데 대가를 안 내나? 러시아가? 이거는 말이죠. 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 저기 한참 냉전 시대 우리가 봤던 풍경 그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지고 탈냉전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의 특징들이 부활하는 건데 예. 이거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못 막아냈다는 거는 한미일 동맹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감당하지 못할 위협의 총량이 증가돼서 이거 안보 비용이 급격도로 높아진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선 별 말이 없고 미국만 비상사태예요 지금. 미국이 이거 심각성을 알고 글들이 쏟아지고 논평이 나오고 이제 북한을 설득하겠다고까지 그래. 이제 북한하고 대화 제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엊그제. 나 김정은하고 친해. 내가 집권하면 푸틴 김정은은 내가 다 다뤄. 이래버렸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환장할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돼버리니까. 예. 그 미국은 난리인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으로 지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래서 자기 만족적 외교를 했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블로우백, 역풍이 분 겁니다. 역풍이. 그 지난번에 뭐 우크라이나 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동안에도 아무 손도 안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가 뭡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이제 경제 위기보다 더 급한 게 안보 위기예요. 안보 위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정은이 푸틴 만나는 거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고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여태까지 회색지대에 위치하면서 러시아에 절대 무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제 드론을 그렇게 탐내거든요. 예. 사실 드론의 세계 최대 강국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여기 드론 동호회 국내에 많은데 대부분 중국제 드론 쓰고 있죠. 그 정도로 상용 드론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드론 중국이 많은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란제 갖다 쓴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기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렇게 북한이 러시아하고 딱 붙어가지고 러시아를 기사회생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서 다시 유럽의 강자로 기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중러 간의 라이벌 의식이거든요. 예. 예. 단지 지금 미국의 패권이 강압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중러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둘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사이예요. 예. 그 마오쩌둥 스탈린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균형자 노릇을 북한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균형자론이 이제 북한의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러 관계의 북한의 변수가 또 재미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해하시려면 삼국지를 다시 읽으셔라. 삼국지를. 저기 푸틴이 조조고 예. 중국이 송건이고 유비가 북한이다. 위초고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기 송건이 부유하잖아요. 비교적. 그 조조하고 유비는 소모전을 많이 해와가지고 지쳤다고.
그래가지고 송건한테 쫓아가서 유비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조조하고 화친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작은 지역 3분지계의 스토리다 이게. 예. 네, 이게. 삼국지를 다시 한번 꺼내 드려야 되겠군요. 근데 너무 김정은을 좀 높게 봐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 정도면? 아니 뭐 도덕을 개입시키지 않고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예, 저는 누구를 뭐 조조를 지지하건 유비를 지지하건 아니 그건 세력으로 저한테 중요해. 봤을 때 세력으로 그건 그렇죠. 예. 원래 총나라가 영토가 제일 넓었거든. 그러니까요. 인재도 제일 많았고 그건 좀 안 맞아요. 잽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쫄딱 망해요. 어쨌든 예. 자, 김정은과 푸틴 회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봤는데 결과 나오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아니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